안녕하세요 여러분. 4명의 아이와 집에서 홈스쿨링하는 엄마 샬롯지혜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들 홈스쿨링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난 후에 학교에 늘 학교 보내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홈스쿨링은 불법이에요. 합법이 아니고 유학과 또 대안학교를 가는 것 역시 법적으로는 합법이 아니고 불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처벌된 사례는 없고요. 그리고 홈스쿨링도 법제화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데 그 중간마다 약간 무산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홈스쿨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왜 법제화가 빨리 안 돼서 내가 낸 교육세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나 이런 불만도 있었고요. 그리고 먼저 홈스쿨링 시작한 선배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가만히 있었지 지금까지? 이렇게 철없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생각하는 부분이 만약에 법제화가 돼서 이렇게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되면 또 국가의 어떤 나름 감시와 또 그런 규율들이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또 들어서 나름 법제화가 되기 전에 편하게 홈스쿨링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탈학교 친구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죠. 다양한 사유로 또 학교를 가지 않고 또 주변의 시선도 사실 학교를 가지 않는 친구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관대해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는 악동 뮤지션 가수의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남매 가수가 홈스쿨러 출신이잖아요. 그 이후로는 정말 그 주변의 시선이 많이 부드러워진 것을 느낍니다. 처음에 학교 안 가고 이렇게 아이들과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어딜 가거나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오늘 무슨 개교기념일이에요? 학교 쉬는 날이에요? 이렇게 미안해하면서 물어보곤 하셨는데 그때마다 저도 참 처음에는 막 구구절절 막 설명을 했어요. 사실 저희가 홈스쿨링을 결정했고 그래서 학교를 안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개교 기념일이냐고 물으면 네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하는 반응도 저의 그 반응들도 많이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또 현재 공교육의 현실이 그 교권 추락과 또 또래 집단의 문제 등 우리 어릴 때랑은 참 많이 달라요. 저는 어릴 때 아파 죽어도 학교에서 죽어야 한다는 약간 그런 신념 속에서 자라서 진짜 아파도 학교에 가서 아파야 하는 그런 경험들을 했는데요. 또 선생님의 말씀의 그 권위가 엄청났죠. 학부모님들이 인정하는 그 선생님의 권위도 엄청났고요. 제가 2학년, 3학년 때 한 분이 2학년, 3학년 2년 동안 담임 선생님을 하셨는데 일제시대 때부터 선생님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진짜 처벌 방법이 기본이 꿀밤인데 이렇게 머리카락 사이에 이렇게 손가락을 탁 넣어가지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돌려서 아이들 날리는 지금 생각하면 저희 막내보다도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처벌을 하셨는데 그 친구들이 정말 탈모가 와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학교 오기 싫어하고 이랬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정말 가혹하고 심한 처벌이었는데 저는 적당한 훈계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정말 인격을 존중한 처벌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경험한 세대인 부모가 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건 사실 어떤 익숙함을 거절하고 다른 방법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큰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 홈스쿨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선, 한 가지의 어떤 옳은 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이 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교육 방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또 궁금한 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의 첫째 아이 취학 시기를 떠올리면 저희가 이제 타 지역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첫아이가 학교를 가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홈스쿨링을 결정했고 이제 취학 통지서도 이렇게 날라왔는데 사실 그 취학 통지서를 보면서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첫아이를 학교 보내는 것을 앞두고 있는 그 엄마의 설레임? 하지만 학교를 보내지 않을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들이 또 있었고 또 홈스쿨링에 대한 어떤 설레임도 상당히 컸죠. 일단 예비 소집일에 이제 취학 통지서를 들고 학교에 모여야 해서 이제 저희도 그날 마침 남편이 쉬어서 남편이 그 취학 통지서를 들고 이제 큰아이와 함께 학교를 갔어요. 저는 아직 막내가 어리고 이렇게 아이들과 집에 있었고 사전에 저희가 홈스쿨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예비 소집일 학교를 가야 되냐 이렇게 했더니 일단 학교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큰아이와 학교에 방문을 했고 이제 이렇게 뭔가 신청서를 적어야 되는데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하라는 대로 해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학교에서도 저희 같은 경우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학교를 보내지 않고 홈스쿨링을 하겠다는 가정이 처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 측에서도 사실 난감해했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정원에 관리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너무 보편화된 지식이지만 그때는 선생님이 유예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전화가 왔죠. 유예 신청하라고 하는데 어떡하냐. 근데 사유를 적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홈스쿨링을 한다고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여기 학교에서는 홈스쿨링 개념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홈스쿨링이 뭐냐고. 그래서 아이의 어떤 개인 사정, 뭐 늦은 발달로 인해서 유예 신청을 합니다. 뭐 이렇게 적으라는데 전 거기에서 완전 분노를 한 거예요. 멀쩡한 정상적인 아이를 왜 그 발달이 늦은 아이로 이렇게 거짓 기입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전화를 하고 이제 했더니, 그럼 선생님이 자기들도 사실 잘 모르겠다고, 죄송하다고, 그럼 교육청에 좀 어머님이 알아봐 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도 막 알아보고, 또 학교 측에서는 학교 측대로 교육청에 알아보고 이제 이렇게 한 결과, 그러면 정원의 관리로 넘기면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정원의 관리로 넘기려면 그러면 60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고 결석을 하면 자동으로 이제 정원의 관리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신경 쓰시지 마시고 그냥 학교 안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는 곳이 읍인데 읍사무소에서 이제 뭐 계속 우편물이 날아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신경 안 쓰셔도 된다고, 그냥 60일 결석하시면 자동으로 정원의 관리로 넘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 이렇게 이제 훈훈하게 일단락이 됐죠. 저희 집 근처 초등학교에서는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정원의 관리 대상 1호가 됐어요. 첫째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중년의 여성분이셨는데, 그 당시에 저희 가정을 이제 방문하셔가지고 환경을 쭉 보시더니,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샬롬 메이슨이 얘기해주는 그 시간표대로 10분 단위로 시간표를 짜서 온 벽면에 이렇게 다 과목의 어떤 알아야 될 것들 이렇게 쫙 이렇게 했었거든요. 선생님이 대단하다고 막 하시면서 도대체 홈스쿨링이 뭐냐고, 본인도 처음 들으셨다고, 그래서 제가 샬롬 메이슨과 함께하는 교육이란 책 제목을 적어드려서 그걸 들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부터는 셋째 아이의 어떤 그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둘째부터 그 관리하셨던 선생님이 저희 둘째, 셋째, 넷째까지 이렇게 학교에 계실 동안 관리를 해주셔서 엄청 수월하게 진행이 됐었고요. 그런데 이제 셋째 때 그 사건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영양 결핍에 빼빼 마른 여자아이가 배관을 타고 베란다에서 탈출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친구가 바로 정원의 관리 대상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사회적으로 완전 난리가 나서 정원의 관리 학생들 다 파악이 안 된다, 뭐 아동학대도 의심된다, 뭐 이런 기사들이, 뭐 생사도 알 수 없다, 뭐 이런 기사까지 완전 뉴스에 도배돼가지고, 그때 엄청 그때가 2016년도였겠죠. 그 2016년도에 그 홈스쿨 엄마들끼리 그 엄청 공유를 하잖아요. 이제 난리가 났어요. 학교마다 그전에는 좀 수월하게 지나갔던 부분들이 이제는 정원의 관리 학생들을 다 일일이 파악하겠다고, 심한 경우에는 경찰, 또 뭐 읍사무소 직원, 어떤 경우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직접 그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마다 그렇게 방문하는 그런 선택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 가정도 읍사무소 직원 2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또 선생님은 또 선생님대로 2분이 또 따로 오시고요. 그런데 읍사무소 직원 이제 2분이 왔는데 젊은 미혼 여성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공부하는 환경에서 주어 공부하는 거 사진 찍어가고 막 하시면서 2분이 사담을 나누시는데, 본인들도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이렇게 키우고 싶다고, 홈스쿨링 하고 싶다고 하시는 말씀에 뭔가 되게 뿌듯한 거 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막내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랑 이제 교무부장님이 이렇게 2분만 오셨고, 조금 2년 후라서 또 조금 완화됐던 것 같아요. 교과서랑 학용품도 챙겨주셨고, 교무부장님이 이제 둘째 때 담임 선생님으로 배정받으셔서 정원의 관리도 담당하셔가지고 이제 저희 가정을 잘 알고 계셨어요. 한 번은 이제 저희 아이들 큰아이가 뭐 6학년, 5학년, 3학년, 1학년이 됐을 때 학교를 한 달 정도 경험해보면 좋겠다, 초등학교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선생님께 말씀드렸죠. 선생님, 한 달 정도 저희 아이들 학교를 좀 경험해보면 안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어머님 제발 참아달라고, 어머니 홈스쿨 잘하고 있는 거 아는데 왜 굳이 학교를 보내보려고 하세요? 어머니 참으세요. 그리고 학교를 계속 보낼 게 아니라면 그냥 안 보내는 게 낫습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제발 참아달라고
어머님이 이제 학교를 잠깐 보내려면 그 다시 학교로 오는 그 절차를 밟는 서류들, 그리고 또 다시 정원의 관리를 신청하는 그 서류들, 그리고 애들이 4명이잖아요. 그 서류가 어마어마한데, 아이고 어머니 제 생각에서 좀 참아주세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 알았죠. 정원의 관리 신청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처리해야 하는 서류가 어마어마하구나. 선생님들한테 스트레스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4명의 아이에 대한 취약 관련 이야기였고요. 학교를 가지 않지만 저희는 교육청이랑 또 학교박센터, 꿈드림 센터랑 친해요. 거기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교육청이랑 꿈드림 센터에서 받고 있는 혜택들에 대해서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이들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